그래서 저는 좀만 더 보여줘. 네, 지금 촬영을 6월 9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컴백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만 앨범이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뿐만 아니고 6월에 지금 컴백 티저들이 완전 지금 쌓여 있는데 좀 사실 다루고 싶은 작품들이 많아요. 오늘 발매된 작품들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스파의 신곡 퍼포먼스 비디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완곡이 공개된 건 아니고 실제 발매는 6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이 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완전 힙합 스타일로 또 돌아왔어요. 에스파가 작년에 굉장한 작품들과 성과를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슈퍼노바나 위플래시 같은 이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완전히 좀 승부를 봤던 트랙들이 있고 반면에 아마겟돈 같은 트랙은 힙합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이번 더티워크도 그 힙합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이번에 좀 선보이신 것 같고, 공개된 영상에서 또 재밌는 점 하나는 이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애플이 국내 감독분들과도 여러가지 아이폰 광고의 일환으로 좀 협업해서 선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에스파의 신곡도 그렇게 해서 좀 아이폰의 광고처럼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이 됐고, 퀄리티도 충분히 뮤직비디오로서 아쉽지 않게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분들이 아이폰으로 찍은 뮤직비디오나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애플과 아이폰이 지금 이런 식의 그 아이폰으로 찍은 거에 대한 그 프로모션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사실은 밝을 때는 스마트폰이 잘 나오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어두울 때, 어두운 그림자 같이는 그런 부분들을 찍을 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좀 작은 센서의 장비로 찍으면은 그러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번 에스파의 영상을 보시면은 그 약간 창고 같은 곳에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은 그런 걸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찍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팅이 또 들어갔겠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영상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거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폰트나 컬러의 선택도 진짜 옛날 그 힙합 느낌의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폰트를 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컬러도 골드 컬러나 이런 것들로 좀 포인트를 많이 주셨어요. 뒤에 보시면 무슨 현수막처럼 이렇게 배경에 걸려 있는데 BRT 그리고 WRK 이 R을 가지고 겹쳐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딱 겹치게 연출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에스파 이번 컴백 또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발매가 될지에도 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에서 또 하나의 작품이 더 나왔는데 바로 NCT 도영님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 제목은 소어고 타이틀곡은 안녕 우주라는 곡으로 나왔는데, 도영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규 앨범 반딧불도 밴드 지향의 곡이긴 했는데 조금 더 팝 밴드 편성으로 소화한 그런 느낌의 곡이었다면은 이번 안녕 우주는 락 사운드에 가까워진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작년 한 1년 전쯤에 선보이셨는데 그새 또 이렇게 정규 앨범으로 내셨다는 게 보컬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거를 듣는 재미가 있고, 뮤직비디오도 처음에는 사실 그냥 좀 감성 팝 느낌의 뮤직비디오인가 싶었다가 중간 넘어가면서 재밌는 연출 같은 게 많이 보여요.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극복이라고 할까? 이런 정서를 조금 시각하신 것 같은데, 디지털적인 오류나 글리치 이런 것들을 조금 접목해서 표현을 하셨고, 감독님은 여러 뮤직비디오 제작하시는 이래경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셨고요. 이제 얼마 전에 아이유님의 그 네버엔딩 스토리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하셨는데, 이 감독님만의 뭔가 그 예쁜 분위기에 딱 그 무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사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도영님의 그 클로즈업 같은 게 들어갈 때 이래경 감독님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느껴지는,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장면들이 있어서 재밌게 봤고, 가사 내용 자체가 약간 기억에 관한 내용이에요.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작업하셨는데 강아지가 나오면서 애틋한 기억
과 그걸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담으면서 그러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작품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디테일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도현님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애플 컴퓨터인데 화면은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컴퓨터 화면이 많이 나와요. 저는 보면서 신경 쓰였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그 앨범에 뭐 김윤아님, 윤도현님, 그리고 김종환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크레딧만 봐도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앨범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지 분들도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Girls Will Be Girls고요. 지난 앨범 골드 이후에 또 오랜만에 발매하신 곡으로 알고 있는데, 요 곡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골드 같은 경우는 힙합 사운드 위주의 곡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 호불호가 갈렸던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Girls Will Be Girls 같은 경우는 댄스에 가까운 굉장히 템포가 빠른 댄스곡으로 발매가 되었고, 일단 비트가 굉장히 빠르고 시원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의 트랙이어서 훨씬 호불호가 덜 갈리지 않을까 싶고, 이 곡도 뮤직비디오가 또 재미있는데 거의 액션 무비 같은 액션성이 좀 강조된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뮤직비디오가 딱 끝났을 때 약간 열린 결말처럼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만 더 보여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밌고 강렬했고, 광활한 그런 스케일감이 좋은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었고, 몬스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어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되게 조금 놀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긴 해요. 뭐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아무튼 사운드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꽤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 좋은 트랙이었습니다. 이즈나 분들이 새 싱글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목은 빕이라는 제목이고요. 사인이나 이런 곡들을 제가 들었을 때 어쨌든 이즈나 분들은 아직 굉장히 신인에 가까우니까 뭔가 조금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살짝 더 좀 과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욕심이 저는 조금 있었는데, 이번 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곡도 이전에 나왔던 사인에 비하면은 굉장히 경쾌함이 많이 강조된 트랙이고, 특히 이제 후렴에서 삐삐삐삐삐 하면서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뮤직비디오나 안무에서도 그렇고 포인트를 딱 넣어서 가져가면서 곡이 굉장히 각인이 되게 만드신 그런 부분에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 뮤직비디오의 전체적인 톤이 살짝 다크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곡은 굉장히 밝고 귀엽고 경쾌한데 오히려 뮤직비디오는 눌러놓은 톤이 많이 들어가서 나름의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앨범이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토트백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키링에다가 좀 빛도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귀여워 보입니다. 그 패키지 디자인 자체를 전체적으로 너무 또 투머치하지 않게 잘 살려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앨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도 새롭게 컴백을 하셨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은 Lips, Hips, Kiss라는 그런 좀 라임을 살린 그런 제목이고요. 이 곡도 지난번에 선보여주셨던 곡들과는 조금 다른 무드의 그런 곡인데, Get Loud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스러운 그런 좀 댄스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곡이었고, 함께 활동했던 이글루 같은 곡은 힙합에 가까운 그런 곡이었는데, 이번 타이틀곡은 완전 R&B 느낌으로 나왔어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R&B 힙합 무드의 곡들을 많이 선보이시긴 하지만은 특히 이번 타이틀곡을 들으면서 와,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 참 귀하다. 네, K-팝 그룹 중에서 이렇게까지 되게 칠하게 흘러가는 무드의 R&B 곡을 선보이는 팀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의 이 뚝심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마음에 들고 더 자주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를 눌러놓은 블루톤 플러스 약간의 세피아 톤을 섞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유지하시면서 이게 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뮤직비디오 전체에서 굉장히 튀는 부분이 224라고 써있는 사탕 같은 게 있는데, 요것만 좀 채도가 높고
높은 블루가 되면서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도 포인트가 되게 연출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가 뭐 지난번 겟라우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조금 거칠고 자유분방한 그런 무드의 뮤직비디오나 그런 스타일을 많이 선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금 꺾어서 가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고 이해가 가는 선택이었고, 이번 수록곡들을 제가 뭐 얼핏 몇 곡만 들어봤는데 사이트곡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 곡들도 있고 체크해 보시면은 재미있는 트랙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곡만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QWER 분들의 또 오랜만에 신보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눈물 참기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조금 락 스타일의 곡인데 이제 장르라는 게 뭐 다 모호하긴 하지만 저만의 기준에서는 이번 눈물 참기는 훨씬 더 제가 생각하는 락적인 면모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트랙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궤를 달리한다고 생각이 들고 호흡이 긴 그런 뭐 전개나 빌드업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하신 것 같죠. 뮤직비디오도 5분으로 꽤 긴 편인데 굉장히 좀 상징적인 드라마가 있고, 이건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건데 이제 QWER 분들의 좀 대표곡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디스코드, 고민중독, 내일은 맑음, 그리고 이번 눈물 참기까지 오면서 이 QWR 분들이 4명이 계시잖아요. 곡마다 그 한 분 한 분씩 메인이 되면서 이제 4곡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곡에서는 보컬리스트이신 시연님의 어떤 서사나 배경이 메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QWR 분들의 뒷모습과 그 앞에 있는 객석에서 빛이 비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 쫙 올라오는 이거를 저는 좀 느꼈고, 실제 공연 모습 같은 게 편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약간 그 QWER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시죠. 팬분들한테는 더 재미있는 뮤직비디오일 것 같고, 곡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고민 중독도 잘 됐고, 내일은 맑음도 잘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그 성공한 패턴을 반복하는 느낌으로 가시지 않고 뭔가 조금씩 계속 다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QWER 분들과 프로듀싱이 저는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K-POP 씬 자체가 뭔가 하나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안주하는 경향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 워낙에 이제 경쟁과 그 발전과 어떤 변화가 치열하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QWR 분들도 이번엔 또 이런 사운드로 돌아오셨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갑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6월에 지금 티저랑 컴백이랑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6월 굉장히 치열하고 또 재밌는 6월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곡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6월에 어떤 컴백이나 어떤 아티스트가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에 같이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